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현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해 목표는 잘 세우셨나요? 저도 올해에는 다양한 목표를 세워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가 다루던 브랜드들 말고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해드려보고 싶다라고 목표를 한번 잡아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번에 A디비전에서 광고는 아니고 제품을 받고 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운 좋게 생겨가지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번 겨울부터 몇 년 동안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패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어나더 오피스입니다. 오랫동안 패션계에서 탄탄한 내공을 쌓은 부부 디렉터가 2015년에 창립한 어나더 오피스는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무실이 될 수 있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착용을 할 수 있고 트렌드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잘 녹아드는 타임리스한 성격의 제품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디렉터님께서 브랜드 품질에 대한 고집이 상당하신지라 구매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재구매율도 높은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스다운 패딩도 어나더 오피스의 담백한 매력이 담겨져 있는데 어나더 오피스의 가장 큰 매력은 고품질의 원자재들을 사용해서 옷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패딩 안쪽에 보면 부자재 택이 이렇게 짜르르르 붙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충전재는 구스다운 80-20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구스다운도 최고 등급의 구스다운 회사인 미나르디사의 구스다운을 사용해줬고 세계 3대 지퍼라고도 불리면서 에르메스 지퍼로도 유명한 리리 지퍼를 메인 지퍼로 사용해주면서 이것도 또 투웨이가 된다. 그리고 단추는 녹이 슬지 않는 소재가 사용됐는데 금속 부자재로 유명한 오리토에서 자체 개발한 단추로 원래는 수급이 되게 어려운 제품인데 2년여간 설득을 해서 수입을 한 부자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데 제가 흔히 스트링이라고 불리는 스토퍼는 니프코라는 일본 플라스틱 부자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제품의 착샷 보여드리면서 설명마저 이어가 보자면 일단 테아토라가 생각나는 논킬팅 형태의 패딩인데 핏감이 전체적으로 널널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들을 집어보자면 옆에서 봤을 때 A라인으로 떨어지는 실루엣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목 주변으로 모자 떨어지는 쉐입이 깔끔하니 마음에 들기도 했고 모자를 썼을 때도 널널하게 공간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더더기가 없는 패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가격대가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대로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어나더 오피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트렌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브랜드다 보니까 만약에 몇 년 동안 오래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을 찾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정말로 만족하시리라 확신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브랜드인데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바로 더베리웜이란 브랜드입니다. 더베리웜은 2017년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을 한 브랜드인데 되게 재밌는 게 더베리웜이 단순한 아우터 브랜드가 아니라 옷을 입은 착용자에게 따뜻함을 제공하여서 착용자가 그 온기로 타인을 포용하고 따뜻함을 베풀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약간 이타적인 성격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 100%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재활용 재료를 사용했는지 제품 특징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충전재는 미국의 리사이클링 소재 브랜드 리프리브사의 특수 제작 페트병 병사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리사이클링 충전재다 보니까 약간 춥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착용해보면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브랜드 이름에 맞게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겉면 텍스처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약간 자글자글하면서 구겨지는 듯한 나일론 소재의 텍스처감을 보여주는데 100% 재활용 플라스틱 방사로 제작을 한 원단이고 지퍼 텍스처감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활용 폴리랑 버려지는 아연의 합금을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데 이것도 지퍼랑 동일하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등짝에 보면은 소면에 택처럼 로고가 달려있는데 이건 오븐과 플라스틱 방사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제외하고도 제품 자체도 굉장히 매력있는 게 다양한 프린팅이 들어간 아우터가 독보적이라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함께하는 A디비전, 하바티, IM샤, 아모멘토 등 국내에 핫하다 싶은 편집샵에 슬금슬금 입점이 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겠죠. 자, 그래서 착샷 보여드리면서 남은 설명 좀 이어가 보자면 이 패딩은 레귤러한 핏감으로 굉장히 잘 빠진 패딩인데 오버한 실루엣의 패딩도 좋지만 이런 레귤러한 핏감의 패딩은 스테디하게 계속해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3가지 형태로 패딩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먼저 모자를 이렇게 잠궈서 스타일링을 해놓은 방법이 있고 모자 지퍼를 떼고 내추럴하게 힘 빼서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모자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를 떼서 깔끔한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몇몇 컬러와 프린팅이 있는 패딩은 아웃도어의 향기가 많이 나는 제품이라 전 이렇게 살로몬 백팩이랑 고프코 아웃도어 웨어로도 코디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선뜻 구매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독보적인 패턴, 독보적인 컬러감, 무엇보다 아직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패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흔하지 않은 패딩을 입고 싶었다, 환경을 위해 가치 소비를 중요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HBB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재작년에 모자로 처음 접하고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던 브랜드인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HBB 스튜디오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국인 디렉터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해외 브랜드인데요. HBB를 풀어서 좀 알려드리자면 How to get brilliant belief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확고한 신념과 브랜드의 색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대여를 해왔는데, FW 시즌 컨셉이 에스키모인들을 모티브로 전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패딩도 에스키모인들의 파카가 생각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제품 특징 먼저 찍고 넘어가자면, 일단 텍스처감은 매트하고 바스락거리는 재질인데 PU 코팅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내구성과 방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지퍼는 YKK 지퍼가 2Way로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실루엣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가장 큰 특징은 모자죠. 모자 양측에 보면 지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HGBB 스튜디오만의 디자인 색깔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목이 굉장히 높은 하이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목 안쪽에는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목에 닿았을 때 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매를 보시면 주름이 짜글짜글짜글 나 있는데요, 소재감이랑 섞여지니까 굉장히 매력있는 포인트가 되지만 어느 정도 텐션감이 있긴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단에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더라 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남은 설명은 착착 보여드리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어봤을 때 에스키모인의 파카처럼 약간의 기장감이 있고 널널한 핏감을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A라인으로 길게 떨어지는 쉐입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가장 큰 포인트는 모자예요. 모자가 얼굴 주변을 확 감싸줄 수 있을 정도로 개성 있는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를 푸는 방법도 있고, 모자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밑에 지퍼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모자를 떼주면 훨씬 깔끔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코디 범용성이 넓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모자를 뺐을 때 이렇게 지퍼로 포인트가 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기도 했네요.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의 주식인 연어에서 레퍼런스를 얻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 발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런 매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독보적이고 개성 있는 완성형 패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제품은 85만원이란 가격으로 막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다만 HBB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되게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흔하지도 않고 되게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패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패딩은 약간 흔한 거 말고 독보적인 패딩을 가지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멋쟁이 형님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에 제 채널에서 추천드렸던 접근성이 좋은 제품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브랜드와 제품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 왜 그랬냐면 옷이든 뭐든 자신이 무언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게 항상 좀 아쉬웠는데, 올해부터는 기회가 된다면 종종 이렇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런 브랜드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참고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바!